컴퓨터 AI 공학과 김윤수 교수입니다. 리눅스 마스터 2급 자격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동향과 유형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리눅스 마스터 2급 자격증 특강 기출 유형의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와 답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선택지에 해당되는 그 중요한 키워드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이후의 예상 문제 등을 대응해 가는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shared underbar work라는 공용 디렉토리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 디렉토리는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가 접근하여 자유롭게 파일을 생성, 읽기,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다른 사용자가 생성한 파일을 함부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파일의 삭제 권한은 오직 파일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만 제한하려고 한다. 다음 중 이 요건을 충족하는 명령어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핵심이 뭐죠? 모든 사용자가 파일을 읽기, 생성, 수정, 즉 RWX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파일의 삭제 권한은 오직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만 제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ch 모드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shared underbar work 폴더가 지정된 것도 맞죠. 결국은 이 중간에 들어가는 숫자의 세트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리눅스의 특수 권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리눅스 권한을 지정하는데 일상적인 권한이 아니라 특수한 용도의 권한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읽기, 생성, 읽기, 수정이잖아요. 생성, 읽기, 수정이니까 각각, 그리고 모든 사용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눅스 권한에서 자, 이렇게 세 가지 필드가 있죠. 예, 첫 번째는 뭐죠? 소유자, 그룹, 얻어, 기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RWX, RWX, RWX. 그러니까 뭐죠? 리드라이트 X, 소유자든 그룹이든 기타 사용자든 다 주겠다는 겁니다. 각각 2의 0승, 1승, 2승으로 봤을 때는 7, 7에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777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오케이.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오죠. 파일의 소유자와 관리자만 파일을 삭제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리눅스 특수 권한이 스티키 bit이라는 겁니다. 스티키 비트라는 거거든요. 스티키 비트가 세팅이 되면 디렉토리에 세팅을 하는데요. 디렉토리에 설정하는 특수 권한인데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소유자와 루트만 갖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이럴 때 세팅하는 방법은 뭐냐? 앞에다가 2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키 비트가 포함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ls 명령으로 살펴보잖아요. 보통 ls-l 옵션을 줘야겠죠. 이 명령으로 살펴보면은요, 디렉토리니까 앞에 d가 붙을 거고 쭉 권한이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t자가 표시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t자가 표시되면 스티키 비트가 추가되어 있는 그러한 리눅스 특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폴더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1이 아니라 2와 4는 무엇일까요? 2는요, setGI라는 특수 권한, 4는 setUID라는 특수 권한인데요. 2가 포함되어 있는 setGID는요, 해당 그 파일에 접근할 때 그 그룹 있죠, 그룹. 예, 그룹의 소유권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4, setUID는 뭘까요? 예, 그 소유자의 권한으로 예, 접근한다 또는 실행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UID, setGID, 스티키빗 그쵸? 각각 4, 2, 하나에 해당되는 거죠. 요 내용 자주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보안 등을 고려할 때 리눅스에서는 자주 활용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다음 명령어 실행 결과에 따라 가로 안에 들어갈 유마스크 값으로 알맞은 것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터치 명령이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test.log 데이터는 이 파일은 그냥 없는 파일이다. 터치 명령으로 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터치 명령으로 파일을 새로 만든 다음에 lsl 명령으로 확인해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설정되어 있는 권한을 보니까 rwrr이죠. 그러니까 rw 뭐죠? 자, 역시 이거는 6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r은 뭐죠? 4, 또 r은 4죠. 그러니까 기본 권한이 644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권한이 설정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유마스크 값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마스크 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유마스크 값은요,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될 권한 값에서 제거해야 될 값을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요, 파일은 생성이 되면 기본 666, 그다음에 디렉토리죠. 폴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 777을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umask 값을 참고해 가지고 필요 없는 권한, 없어야 할 것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666인데, 그쵸? 644가 되려고 그러면 umask 값이 무엇이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umask 값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예, 정답은 2번 0022 또는 022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666을 따지게 보면은요, 110에 110에 110이잖아요. 그럼 0022를 볼게요. 보는 0022 또는 02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이죠. 그러니까 000 010 010이죠? 그쵸?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는 게 0022 혹은 022이 되는 거니까요. 맞죠?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제거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진수에서 뺄셈,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팅되어 있는 비트를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00 여기니까 비트가 아무것도 1인 비트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110. 010이니까 여기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에 해당되는 비트는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0, 0. 맞죠? 마찬가지로 1, 0,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 4, 4가 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유마스크 값은 0, 2둘이 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유마스크 값은 이 계산하는 방식이 좀 헷갈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관리자는 이쪽에 있는 백업 파일의 소유권을 어드민 계정으로 그룹 소유권을 데브 언더바 팀으로 동시에 변경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에 해당되는 명령어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거든요. CHOWN이 사용자의 소유권과 그룹 소유권을 동시에 변경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콜론 혹은 점 있죠. 콜론이나 점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콜론 또는 점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chgrp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그룹 소유권만 변경할 수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CHOWN인데 여기 콤마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CHMOD 명령은 뭐다? 파일의 허가권을 변경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일반 사용자가 passwd 명령어,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명령이네요.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실제로 루트 소유의 etc의 섀도우 파일을 수정하게 된다. 그렇죠. 일반 사용자가 etc 섀도우 파일을 접근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실제로는 이 etc 섀도우 파일이 그러니까 루트가 주인인 루트의 소유전 파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사용자에게 일시적으로 파일 소유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 이때 필요한 특수 권한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앞서서 보고 왔던 겁니다. 정답은 set UID가
되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리눅스 시스템에서 레이드로 구성된 대부 MD0 장치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 뭐 레이드 레벨이라든지 디스크 목록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 다음 중 MDAM 명령어를 이용한 확인 방법을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MDAM 명령어죠. 사실 이런 내용들이 리눅스 마스터 시험을 볼 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기출풀이를 해보고 공부를 하면서 자주 접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MDADM이죠. MDADM 명령어. 이게 레이드와 관련된 장치 정보, 그쵸? 장치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명령이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체크한 거고요. 그때 옵션이 있는데 마이너스 디테일이라는 것이 세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크리에이트는 뭘까요? 새로운 레이드 어레이를 생성할 때 쓰는 거고요. 마이너스 어셈블 옵션은 뭘까요?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어레이를 다시 활성화, 재조립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페일 옵션은 뭘까요? 특정 디스크를 고장난 상태로 강제로 처리할 때, 즉 테스트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개의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새로운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한다. 가완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것도 역시 연이어서 레이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안정성을 위해 동시에 2개의 디스크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 복구, 디스크 2개가 동시에 문제가 생겨도 복구 가능하도록 되어야 된대요. 일단 가번을 볼까요? 자, 디스크 2개가 동시에 망가져도 복구 가능한 것은요, 레이드 6번입니다. 그래서 6번이 선택되는 거고요. 서비스 중단 없이 파티션 크기를 동쪽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구성함. 요거는요, 실은 레이드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LVM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문제는 레이드의 구성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레이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후에 하나의 표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TB 용량의 하드디스크 5개를 이용을 해서 레이드 6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레이드 구성 후 실제로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얼마인가? 이것도 역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바로 풀 수 있지만 생소하거나 또는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풀기 어려운 문제죠.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레이드 6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사용하는 디스크의 개수인 5에서 2를 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테이블로 레이드를 정리해 놨기 때문이에요. 자, 레이드 종류입니다. 0번부터 6번까지가 있고요. 우리가 초기 리눅스 마스터 2급 같은 경우에는요. 한 3번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된다라고 가볍게 접근했는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또 세부적인 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특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최소 디스크 수는 2번부터 2개부터 4개까지 간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꼭 기억해야 될 거. 레이드 0번은 스트라이핑입니다. 스트라이핑은 뭐냐? 디스크 2개가 있을 때에 파일을 저장할 때 1, 2, 3, 4를 저장한다고 그러면 일테면 1, 2, 3, 4 나누어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자, 레이드 2번 미러링입니다. 이거는 뭐죠? 똑같이 데이터 1, 2, 3, 4를 저장한다 그러면 1, 1, 2, 2, 3, 3, 4, 4 중복돼서 미러링해서 저장한다는 거죠. 자, 용량 효율은 그러니까 당연히 50%가 되겠죠. 대신에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게 복구가 되겠죠. 그래서 내 고장성은 한계가 되는 겁니다. 자, 레이드 2번 비트 수준의 스트라이핑에 해밍 코드를 이용한 페리티 오류 점검. 레이드 3
전용 페리티 디스크인데 바이트 페리티를 이용한 그러니까 스트라이핑을 한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핑을 한다. 자, 그다음에 레이드 4번 블록 스트라이핑이고 전용 페리티, 레이드 5번 분산 페리티, 그러니까 레이드 5번이 분산 페리티가 핵심인 거죠. 레이드 6번 이중 페리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가 고장이 나도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용량은요, 여기 보시면요, 다른 것들은 레이드 3번부터 5번까지는요 N-1이죠. 그런데 레이드 6번만 2를 뺀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스트라이핑, 미러링 관련된 부분 이고요. 레이드 5번과 6번은 좀 이거 물어보기가 딱 좋잖아요. 그쵸? 분산 페리티, 이중 페리티, 그 다음에 몇 개의 디스크가 고장나도 되냐, 디스크 효율이 어떻게 되냐, 총 용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기가 참 쉬우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디스크를 추가해서 LVM 스토리지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A부터 D까지의 내용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서대로 진행해야 되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LVM 계층 구조는요, 물리 디스크를 그러니까 피지컬 볼륨, 그 다음에 볼륨 그룹, 로직한 볼륨, 그 다음에 그 위에 파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을 기억을 하는 건데요.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CABD 순서라는 거예요. C, PV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물리 볼륨을, A, VG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볼륨 그룹을, B, LV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논리 볼륨을, D, MKFS 명령으로 파일 시스템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순서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명령의 역할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게 기출 문제, 기출 유형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리눅스 마스터 2급 시험을 대비하는 겁니다. 단순히 문답,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물리적 디스크를 묶어 하나의 거대한 공간, 풀처럼 구성한 다음에 이를 다시 논리적으로 나눠 사용하는 LVM의 구성 요소다. 그러니까 LVM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체크하게 된 거죠. 이런 내용 중에서 물리적 볼륨이 모여 형성된 그룹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이냐?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와 연관해서 본다고 하면은요, 답은 2번 볼륨 그룹이 되겠습니다. 물리적 볼륨이 모여서 형성된 그룹은 볼륨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럼 PV. 자, 또 다르게는요, PV라는 것도 있고요. LV라는 것도 있고요. PE라는 것도 있거든요. PV는 뭐냐? 실제 물리적 디스크 파티션을 말하고요. LV는 말 그대로 논리적 파티션이죠. PE는요, PV를 구성하는 일정한 크기의 데이터 블록을 의미합니다. 일단 다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내용 있죠. 이 문제의 흐름과 그 다음에 이 볼륨에 대한 명칭 정도를 연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단위인 1페타바이트를 기가바이트로 활성화할 때 이진수 표기법으로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일단 페타, 기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따져보면은요,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페타바이트,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요 각각이 2의 10승에 해당되는 거예요. 1024. 그러니까 여기 볼게요. 페타에서, 자, 1페타바이트를 기가라고 했으니까 기가에서 페타라고 하려고 그러면 2번이죠. 그러니까 2의 10승을 2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정답은 2의 20승이 되겠죠. 그렇죠? 이 흐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리눅스 관리자가 SDB1 파티션에 ext4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려고 한다. 다음 중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네요. 조금 어려우면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 정답이 보이시나요?
혹시 리눅스를 좀 공부하신 분이거나 적어도 이론서를 한번 보신 분이라 그러면 눈에 따rak 띄는 명령어가 있을 텐데요. 예. F디스크. 일단 정답은 4번이죠. 왜냐하면 F디스크는 파일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티션을 관리하는 도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답을 알려주고 지금 우리한테 풀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MK2FS 숫자 2죠. MKFS, MKF.ext4. 요거는 뭐라고요? 모두 ext4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명령어구나. 그때 또 특히 MKFS 등에는 "-t 옵션으로 지정을 하는구나." 이 정도를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자동으로 특정 디렉토리로 이동하도록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실행돼야 될 무엇인가 스크립트를 등록하겠다는 거네요. 다음 중 이 설정을 추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파일은 혹시 정답이 보이시나요? 일단 우리 예측해 볼까요? 로그 아웃이니까 왠지 로그 아웃 같죠? 그러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 왠지 이거는 히스토리, 명령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사용한 명령어를 관리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 같을 텐데,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배시 히스토리는요, 히스토리,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 그 내용을 기록하는 파일이고요. .bash rc는요, 앞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bash rc는요, 우리 이거 있잖아요. 사용자가 배시쉘을 실행할 때마다 실행되는 설정 파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alias라든지 환경문서라든지 이런 어떤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등록하기에 좋은 설정 파일이 되겠죠. .bash logout은 무엇일까요? 사용자가 로그아웃 할 때 실행되는 그 설정 파일이에요. 명령어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자, etc 밑에 호스트는 뭐죠?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 IP와 도메인 네임 있죠? 도메인 네임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DNS죠? 예,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 호스트명을 매핑해서 내 시스템만 적용되는 나만의 로컬 일종의 DNS라고 그럴까요? DNS라기엔 조금 뭐하지만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의 매핑을 관리하는 설정 파일이 etc 밑에 호스트입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fdisk 명령을 이용해서 파티션을 리눅스 수합 영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거네요. 파티션을 리눅스 수합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파티션 타입 코드 값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자, 83, 82, 82 FD죠? 자, 이거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암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정답은 82번이고요. 82번, 리눅스 수합 영역이다. 참고로 83은요, 리눅스 네이티브 시스템 파티션이고요. 8, 그리고 영문자 2는 LVM 파티션이고요. FD는 레이드 파티션입니다. 자, 요 정도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들의 디스크 사용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fs 스텝 파일을 수정하려고 리마운트 완료하였다. 이후 실제 쿼터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aquarter.user, aquarter.group 파일을 만들고 현재 디스크 사용량을 스캔해서 기록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명령어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리눅스가 쿼터 있잖아요. 디스크 사용량 등을 세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일단 정답은 무엇일까요? 쿼터 온, 그다음에 ed 쿼터, 쿼터 책, REP 쿼터가 되겠습니다. 혹시 뭘까요? 한번 예측해 볼까요? 뭔가 스캔을 새로 기록해야 된대요. 예, 일단 정답은 이게 우리가 이거는 제가 잠깐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몰라도 문제와 답의 관계를 보면서 예측해서 접근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명령어 등을 만들 때 정말 생뚱맞은 명령으로 헷갈리게 만들지 않고 그 의도를 반영한 명령어 이름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쿼터 체크고요. 쿼터 체크는 파일 시스템을 스캔해서 디스크 사용량을 계산하고 쿼터 기록 파일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명령이에요. 자, 쿼터 5는 뭘까요? 예, 실제로 활성화하는 명령어. ed 쿼터는 뭘까요? ed
ed 뭐죠? 편집하는 명령입니다. rep 레프 쿼터는 뭘까요? 레포트의 의미 같잖아요. 현재 파일 시스템의 쿼터 설정과 사용량을 리포팅해서 출력하는 명령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 관리자가 df 명령을 통해서 var 파티션의 용량이 95% 이상 찼음을 확인했대요. var 디렉토리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하위 디렉토리가 용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특정 디렉토리 단위의 디스크 사용량을 요약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명령어는, 이 문제를 굉장히 단순히 딱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부 옵션을 시나리오와 함께 제시할 수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네요. 자, 일단 정답은요. 근데 이거 문제를 몰라도 맞출 수 있네요. 왜죠? f디스크, fs 체크, 이거 파일 시스템 점검하는 거겠죠? 마운트는 그 시스템 마운트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답은 1번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du, 디스크 유지해제의 약자인 거고요. 마이너스 s 옵션, 서머리의 약자입니다. 요약해서 보여주겠다. 마이너스 h, 요거는 사람이 읽기 쉬운 단위인 k,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로바이트, 기가바이트 있잖아요. 이러한 형식으로 표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요것도 역시 알아도 풀 수 있고 몰라도 예측해서 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새로 추가한 디스크 파티션 SDC2를 데이터 디렉토리에 XFS 파일 시스템으로 영구 마운트하려고 한다. 당연히 etc 밑에 fstat 파일에 등록을 해야겠죠. 요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형식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etc 밑에 fstat 그 설정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일단 방식은요, 장치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치명이 제일 먼저 나온 거 요 두 가지가 있네요. 일단 세 가지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장치명 다음에 마운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운트 포인트가 데이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온 거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장치명 마운트 포인트 파일 시스템입니다. 파일 시스템 또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장치명 마운트 포인트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옵션이 오거든요. 옵션. 근데 디폴트고 디폴트네요. 둘 중에 하나죠. 예. S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디폴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리드라이트, 그 다음에 DV, 노유저, 어싱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옵션들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이 S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나머지 0과 0은 뭘까요? 장치명, 마운트 포인트,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옵션, 덤프 여부,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체크 여부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리눅스 시스템 점검 중에 루트 파일 시스템이 읽기 전용 상태로 마운트되어 있어서 설정 파일을 수정할 수 없었대요. 그렇겠죠. 읽기 전용이니까. 시스템을 재부팅하지 않고 해당 파티션을 바로 읽기 쓰기 모드로 다시 마운트하기 위한 명령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요것도 시나리오를 갖고 물어보는 거죠.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요, 2번이에요. 2번이거든요. 일단 umount는 뭐냐?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명령은 아니라고 보고 마운트의 옵션 중에 무엇이 있냐고 보는 거잖아요. 자, 마운트 옵션 중에 마이너스 5옵션이 있거든요. 옵션만 리드 라이트 등으로 변경해서 다시 마운트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리마운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번 있잖아요. 마운트 마이너스 5에 리마운트 요 옵션 있죠? 요 옵션 이미 옵션명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함께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리눅스 로그 파일을 묶어서 백업하려고 한다. 높은 압축률을 자랑하는 XZ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tar.xz 파일을 만들려고 한데, 이때 관련된 tar 명령의 옵션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tar와 관련되어 있는 명령 옵션을 기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암기력이 필요한 또는 익숙함을 요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타르 명령어는 중요한 명령어니까 이번 기회에 중요한 옵션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거든요. 마이너스 대문자 J 옵션 있죠?
요게 XZ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스몰 Z 있죠? 스몰 Z가 G집이고요. 스몰 J가 있습니다. 스몰 J, 스몰 J가 B집2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옵션 있죠? 마이너스 X 옵션은 묶음을 해제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문자 J가 있는지를 찾는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걸 하고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노 스페이스, 아까 디스크에 여유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 오류가 발생했다. 관리자가 df-h 명령을 확인했을 때 디스크 공간이 50% 이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뭐예요? 실제 여유 공간이 있었는데 더 이상 뭔가 파일을 저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경우 파일의 개수가 꽉 차는지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 즉 디스크에 여유 공간이 있어도 파일을 관리하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아이노드를 더 생성할 수 없으면 더 파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때 사용하는 명령 옵션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정답은 일단 아이노드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벌써 예측되는 게 있죠. 정답은 2번 df-i 옵션이 되겠습니다. 아이노드의 사용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F디스크는 그 파티션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넘어왔죠. 자, 요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마이너스 대문자 T 옵션은요, 파일 시스템의 종류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DU 한 다음에 마이너스 SH 옵션 있잖아요. 이건 특정 디렉토리의 용량을 사람이 읽기 편한 단위로 요약 출력한다.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이 정도 확인하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엣 계열 리눅스 시스템에서 YUM 패키지 관리하는 명령이네요. 이 명령을 이용해서 패키지를 설치할 때 패키지 저장소 레포지토리 정보를 설정하는 디렉토리, 이거 꼭 기억해 주실 내용 중에 하나이죠. 이거 etc 밑에 yum.repos.d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제 리눅스 운영할 때도 이 부분에 수동으로 그 레포지토리 정보를 편집해서 등록할 때도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etc 밑에 apt 밑에 source.list 파일 있죠? 리스트. 자, 요거는요, 대비한 그 우분투 있죠? 그래서 apt 패키지 저장소 정보를 담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또 var 밑에 lib 밑에 rpm 있죠? rpm 패키지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는 그러한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레드의8 로키 리눅스부터는요, 패키지 저장소가 크게 두 가지로 분리 운영됐대요. 운영체제의 부팅, 하드웨어 설정 등 시스템 기능을 담당하는 패키지가 포함된 저장소와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및 런타임을 모듈 형태로 제공하는 저장소가 있대요.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확인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어찌 보면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앱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름에. 네, 기본적인 거니까 베이스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예측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나왔다면 익숙하지 않은, 기존에 풀어보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고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이구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주시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차피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체크하면 된다. 이 정도인 거죠. 리눅스 커널이 부팅을 완료한 후 사용자 유저 스페이스 공간에서 가장 먼저 실행하여 나머지 모든 시스템 서비스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최초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예요. 옳은 거. 자, 이거는요, 시스템 D 있잖아요. 시스템 D고요. 시스템 D가 또 1번입니다. 그 아이디가 1번, 예, 그러니까 프로세스 아이디 1번 프로세스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조금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 1번. 이 시스템의 PID는 0번이며 틀렸죠. 아까 1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2번. 시스템이 종료될 때까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며 부모 프로세스를 잃은 고아 프로세스를 입양하여 관리한다.
자, 이거 즉 좀비 프로세스가 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최신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아이네티가 이 역할을 담당한다? 아니죠. 아이네티는 뭐죠? 리눅스 슈퍼데몬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그 서비스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데몬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킬-9 명령을 통해 이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면 예, 해당 프로세스만 재시작되고 시스템 유지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중요한 프로세스죠. 커널 패닉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된 자식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회수하고 자식 프로세스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시스템 호출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대요. 자, 포크와 exeve는 뭐냐? 실행하는 겁니다. 포크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복제해서 새로운 자식 프로세스로 대체 생성해서 실행하는 시스템 호출이고요. execv는요, 현재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적재해서 그러니까 현재 프로세스가 바뀌어서 실행되는 겁니다. 주로 exe 계열 함수 등의 베이스가 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시그널은 프로세스의 시그널을 보내는 그 시스템 호출이죠. 예, 정답은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웨이트.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를 기다린다가 되겠습니다. 왜? 좀비 프로세스가 되지 않도록.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로그가 쌓이는 VAR 로그 디렉토리의 용량이 급증해서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려고 한다. 해당 디렉토리에 포함된 모든 하위 디렉토리의 크기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디렉토리 전체의 용량만 사람이 읽기 편한 단위.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혹시 정답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앞서서 여러 번 했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h 서머리라고 했습니다. 총합계 그렇죠? 하위 디렉토리나 파일 내용을 생략하고 총합계 출력한다. -h 사람이 읽기 편하도록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단위로 변환해 출력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볼까요? -a 모든 파일에 대한 용량을 개별적으로 출력합니다. -h 해당 디렉토리가 포함된 파일 시스템 전체 남은 용량과 사용량을 보여줍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서버 관리자가 사넷 인터넷을 구축하려고 한대요. 접속 빈도가 매우 낮고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 예를 들면 텔넷 같은 거, 이런 거는 항상 메모리에 상존시키는 것보다 요청이 올 때만 실행하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이겠지요.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사용하는 슈퍼데몬 방식의 명칭은 무엇인가? 일단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슈퍼데몬이구나 정도는 체크. 실제 리눅스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예전처럼 슈퍼데몬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서는요 여전히 물어보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정답은 일단 아이네티 또는 엑사이네티 방식이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스탠드얼은 방식은 뭐냐면요. 웹서버나 DB서버처럼요. 항상 구동돼서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빈번한 요청이 발생하니까.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용자 인터랙티브하게 실행할 거냐, 백그라운드를 실행할 거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파티션의 파일 시스템 타입과 네이블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일단 두 개는 잠깐만요. 그렇죠.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FD디스크도 파티션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파일 시스템 타입과 레이블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어 무엇일까요? 일단 정답은 2번 BLK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게 뭔가 봐야겠네요. F디스크, 디스크 파티션을 만들고 삭제하고 변경하는 명령어. LSBLK, 블록 장치의 목록과 트리 구조를 표시하는 명령어입니다. LS, 리스트죠. 마운트,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거나 목록을 출력하는 명령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시그널. 시그널을 물어보는 거네요.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프로세스에게 설정 파일을 다시 읽도록 지시하는 시그널이래요. 서비스 때문에 환경 설정 파일을 수정한 다음에 프로세스를 종료하지 않고 변경된 설정을 적용할 때 주로 사용한대요.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시그널을 사용하는 방식, 어떤 관례를
가정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답은요. 시그 HUP가 되겠습니다. 시그 HUP는요. 시그널 행업의 약자로 볼 수 있는데요. 터미널 연결이 끊어질 때 발생하는 시그널이에요, 원래. 그런데 데몬 프로세스일 경우에는요. 설정 파일을 다시 읽어드리는 용도로 관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것을 전제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거 볼게요. 시그텀은 뭘까요? 강제로 종료하도록 주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안 하면 시그 터미널이 되는 거죠. 시그 킬은 뭘까요? 프로세스를 강제로 즉시 종료시키는 시그널입니다. 자, 시그 스톱은 뭘까요? 일시 중지시키는 시그널입니다. 자,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가 etc 밑에 패스워드, cat etc 밑에 패스워드 명령어를 통해 확인한 특정 사용자 정보가 다음과 같다. 이 라인의 각 필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etc 밑에 passwd 파일의 형식을 이해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혹시 좀 공부를 하셨거나 이제 우리 리눅스 마스터 2급 특강의 초반부터 특강 영상을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그 설정 파일이고 필드라고 했습니다. 혹시 답이 파악된 분이 계실까요? 자, 기본적으로요, 리눅스 etc 패스워드 파일은요, 계정명. 자, 여기 보시면 계정명, 다음에 패스워드. X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UID, 그쵸? 그 다음에 그룹 ID, 그 다음에 별칭. 그러니까 웹 어드민 유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홈의 웹마스터. 얘는 뭐죠? 예, 얘는 로그인했을 때 사용하는 홈 디렉토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냐? 이게 로그인했을 때 얻어서 사용할 쉘입니다. 근데 비넷 펄스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로그인할 수 없어요. 비넷 펄스로 돼 있으면. 주로 서버 데몬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위한 서버 데몬이나 시스템 서비스 등을 위해서 만든 어떤 관리용, 서비스용 계정일 때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거죠. 비넷 비넷 펄스 쉘을 지정을 하게 되면 로그인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의 필드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매월 1일 새벽 4시 40분에 매월 1일 새벽 4시 40분에 시스템 백업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려고 한다. 아, 특정한 시간별로 특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 실행하는 것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크론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크론탭. 크론탭 -2를 통해 설정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혹시 이거 정답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일단 정답을 알려고 하려면요. 크론 탭의 필드 구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분, 시, 일, 월, 요일의 순서입니다. 분, 시, 일, 월, 요일입니다. 분은 0부터 59고요. 시는 0부터 23, 일은 1부터 31, 월은 1부터 12겠죠? 요일은 0번부터 7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정답은 일단은 4시 30분이라고 했으니까 30에 4가 들어와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매월 1일. 그러니까 아까 분시 1이라고 그랬죠? 답은 여기 1이 들어와야겠네요. 그래서 1번이 되겠지요.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동영상 인코딩 같은 CPU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작업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려고 하는데,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중요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음부터 낮은 우선순위, 그러니까 NI 값을 낮춰서 실행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때 실행하는 명령어로 알맞은 것이 무엇이냐. 단 실행할 프로그램은 엔코더이다. 엔코더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자, 나이스 혹은 니나이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먼저 nohup 명령은 정답이 아닙니다. nohup 명령은 뭐냐면요. 자, 주로 터미널로 접근해 가지고 백그라운드로 명령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명령인데요. 터미널이 종료된 후에도 명령어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실행하게끔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요것도 기억을 해 주실 명령이긴 한데 우리의 정답은 일단 아니죠. 자, 나이스와 리나이스입니다. 자,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나이스 명령어. 그쵸? 마이너스 n 해서 10 이렇게 해줍니다. 숫자가 낮으면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고요. 숫자가 높으면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기본 우선순위는 0이고요.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20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고요. 19가 가장 낮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리나이스는 뭐냐? 이미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때 사용을 합니다. 마이너스는 이건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VI 에디터로 작업을 하던 중에 잠시 쉘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 컨트롤 Z키를 눌러서 작업 중지시켰다. 이 작업을 다시 포그라운드로 가져와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입력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전환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일단 정답은 FG가 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 있거나 중된 작업을 포그라운드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BG는 뭘까요? 예, BG는요. 중지된 작업을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계속 실행하도록 전환할 때인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잡스는 뭐죠? 예, 현재 쉘에서 실행 중인 작업 목록을 보여주는 거죠. 킬은 시그널을 전달하는 명령이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령의 실행 결과가 주어진 것과 같을 때 올바르게 생성된 링크를 알맞은 것은 자 ls-il이네요. li네요. 그쵸? i 뭐죠? i노드 출력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을 관리하는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i노드와 관련된 것도 보여줘라. 그래서 출력이 나왔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i노드 번호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소문자 앞에 L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소프트 링크가 걸려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실제로 링크 텍스트가 데이터로 소프트 링크가 걸려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데이터.텍스트와 백업.텍스트가 여기 보시면은 아이노드가 같죠? 하드 링크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2로 되어 있죠? 실제로 두 개가 참고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답은 3번입니다. ln 데이터 텍스트, 백업 텍스트 명령으로 하드 링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됐죠? 백업 텍스트를 링크 텍스트 명령으로 심볼릭 링크를 만들었다. 실은 마이너스 S 옵션으로 심볼릭 링크를 만드는 건 맞지만 그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과는 지금 틀린 거죠. 상황이 다르다는 거지. ln-s 옵션은 맞습니다. 마이너스 S 옵션은 뭐다? 예, 하드 링크를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S 옵션은 뭐다? 예, 이거는 심볼릭 링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 풀이한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사용자가 팀 사용자에게 설정한 모든 예약 작업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것을 크론 탭 옵션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뭘까요? 모든 예약 작업을 확인하려고 한다. 뭘까요? 혹시 제가 뭘까요? 물어본 이유는요. 답이 예측이 되시나요? 예, 정답은 1번입니다. L. 리스트. 그쵸. 리스트 같잖아요. 맞습니다. U는 사용자 지정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L 옵션. 등록된 크론 작업 목록을 출력한다. 이 옵션 에디트겠네요. 크론 작업을 이제 수정할 때 쓰는 거죠. 마이너스 R 옵션 뭘까요? 특정 리무브죠. 작업을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U 옵션은 사용자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할 기본 쉘이 정의되어 있는 파일로 가장 알맞은 거. 이거 정답 하실 수 있을까요? 앞서서 우리가 봤던 건데요. 예, 답은 etc passwd 파일이죠. etc 밑에 쉘스는 그럼 뭘까요?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쉘 목록을 저장한다. bashrc 기억하시죠? 사용자별 bash 쉘 환경 설정 파일이다. .bash 언더바 프로파일은 뭘까요? 예, 이것도 로그인 시 환경 설정 파일인데요. 쉘 정보는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답은 etc 밑에 passwd 맨 마지막 필드가 쉘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PS 명령의 프로세스 상태 코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프로세스가 실행을 완료하였으나 부모 프로세스가 웨이트 시스템 호출을 하지 않아서 종료 상태를 회수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상태래요. 이거 좀비 프로세스 물어보는 거죠. 예, 답은 4번 Z 좀비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됐죠? R은 실행 중일 때, S 슬립 그 대기 상태일 때, 됐죠? T는 스톱드 정지된 상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좀비 프로세스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커널과 사용자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쉘의 역할이 이거인 겁니다. 그것도 기억. 이것 중에서 GNU 프로젝트에 개발되었고 스티븐 본이 개발한 쉘을 기본으로 기능을 확장해서 대부분 리눅스의 기본 표준으로 채택한 쉘은 무엇이냐? 정답은 배쉬가 되겠습니다. 리눅스 기본 쉘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배쉬쉘입니다. C쉘은요, C 언어 문법과 유사하게 설계된 쉘. 예, 빌 조이가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대쉬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주로 우분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비안에서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좀 사용하는 쉘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Z쉘도 있지요. 자, 일단 정답은 배쉬쉘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백업 파일인 타르 파일을 전달받았대요. 백업.타르 파일. 압축을 실제로 해제하기 전에 내부에 어떤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리스트만 확인하려고 한다고 해요. 타르 옵션 조합 또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이거 잠깐 얘기하기도 했던 거이긴 했는데요. 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T 옵션이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T 옵션이 들어간 거 아카이브를 풀지 않고 내용만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내용만 확인하거나 리스트를 볼 때는 L 옵션 이런 걸 쓰는데 타르 같은 것은 마이너스 T 옵션이죠. 자, C 옵션은 뭘까요? 크리에이트, 새로운 아카이브를 만듭니다. 마이너스 X 옵션은 뭘까요? X 옵션, 익스트랙트, 아카이브를 해제합니다. R 옵션은 뭘까요? 마이너스 R 옵션, 새로운 파일을 마지막에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그 정도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눅스 사용자가 현재 터미널의 프롬프트 모양, 프롬프트를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려고 할 때 수정해야 될 환경 변수는 무엇이냐? 이거 일단 정답은요. 2번 스트링 달러 PS1입니다. 이거 개인화할 때 내 나름대로 리눅스를 좀 꾸밀 때 주로 사용하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스트링 달러 패스는 어떤 환경 변수일까요? 예, 실행 파일들을 명령어를 찾을 경로들, 그쵸, 폴더들을 모아놓은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그 정보를 관리하는 환경 변수죠. 스트링 달러 홈은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스트링 달러 쉘은요, 현재 사용자가 사용 중인 쉘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환경 변수 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리눅스 시스템에서 현재 쉘에 설정된 모든 환경 변수와 쉘 변수를 조회하려고 한대요. 가장 적합한 명령은 무엇이냐? 일단 정답은 2번 set인데요. 왜냐면요. set 명령은요. 현재 쉘 세션에 그러니까 로그인한 상태에서 설정된 모든 환경 변수, 쉘 변수, 함수 등을 다 표시합니다. env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nv나 print env는 환경 변수만 출력하는데요. set은요. 쉘 변수까지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set이 되는 거죠. 자, export는요. 환경 변수를 설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unset은요. 변수나 함수를 제거하는 명령이고요. 그러니까 설정된 환경 변수를 제거할 때 쓴다는 겁니다. declare는요. 변수나 함수의 속성을 선언하거나 확인하는 명령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set 환경 변수와 쉘 변수를 조회할 때 사용한다. env 또는 print env 명령어의 차이점 이렇게 함께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로 알맞은 것은 리눅스 및 유닉스 시스템에서 사운드 카드 제어, 드디어 장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리눅스 마스터 2급에서는 종종 나오는
그룹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디오 입출력을 관리하기 위한 커널 레벨의 프레임워크래요. 다양한 오디오 장치 드라이브를 지원한다. 일단 오디오 장치와 관련된 내용, 사운드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정답은 알사가 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리눅스 사운드 아키텍처의 약자예요. 오디오와 뭐 미디 파일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럼 다른 것도 봐야겠네요. OSS. 오픈 사운드 시스템 얘는요 그 알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사용되는 레거시 사운드 시스템이에요. 자, 컵스 커먼 유닉스 프린트 시스템입니다. 프린터와 관련된 거예요. SANE 스캐너 억세스 나우 이지라는 프린트 스캐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캐너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아니라 스캐너와 이미지 관련된 거예요. 프린트는 컵스이고요. SANE 스캐너 및 이미지 관련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API다. 자, 답은 알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프린터 Q 대기 중인 인쇄 작업의 상태와 그러니까 프린트 Q에 대기 중인 인쇄 작업의 상태와 아이디 Q에 있는 프린트 대상물의 정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한 명령어는 무엇이냐? 자, 일단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또 농담처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어만 봤어요. 농담입니다. 명령어만 이렇게 봤을 때도 충분히 예상하려는 부분이 있잖아요. Q를 관리하겠다. Q의 내용을 보겠다. LPQ. 답은 2번이죠. LPR은 뭘까요? LPR. 자, LPR은요. 파일을 프린트 큐에 전송해서 인쇄 작업을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이 R이 이쪽 리퀘스트 약자로 보시면 되겠죠. LPC는 뭘게요? LPC. 예, 라인 프린트 컨트롤의 약자인데요. 프린터의 그러니까 스프링 큐를 활성화, 비활성화, 프린터의 상태를 제어하는 명령입니다. 컨트롤. 자, 캔슬. 작업 중인 인쇄 작업을 취소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LPQ인데요. 자, 이거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리눅스 그 프린트 명령인데요. 최신 컵스에서는요. 최신 컵스 인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LP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요청 상태를 확인할 때는요, LP 스탯이라는 명령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작업 취소는 캔슬. 그 다음에 프린트를 제어할 때는요, 컵스 CTL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명령어 군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신 컵스 명령어의 명령어 군이 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려고 한다. 컴파일을 수행하기 전에 시스템의 환경 설정과 의존성을 검사해서 make 명령어가 참조할 make 파일을 생성해주는 스크립트는 무엇인가?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일단 정답은 3번 configure입니다. 일단 진행 순서는요, configure를 먼저 하고요. 왜냐하면 configure를 통해서 make 파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configure 후에 mak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make 파일을 참조해서 이제 빌드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make install까지 해가지고 설치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configure, make install 이 과정을 기본으로 거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요. 그러니까 시스템 환경 등을 점검해서 make 파일을 생성해주는 스크립트 파일, 그러니까 명령어 스크립트 파일은 configure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 USB 스캐너를 연결했대요. 스캐너. 연결하였다. 드라이버 설정전에 SAN인 백엔드가 해당 장치를 하드웨어적으로 올바르게 인식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SCSI와 USB 스캐너 장치를 검색하는 명령어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우리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SAN find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체크. 자, 다른 것들은요. 스캔 이미지는 뭐죠? 예, 스캔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스캔 ADF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 문서 공급 장치 있죠? 그 ADF라고 하거든요. 그게 장착되어 있는 스캐너에서 연속 스캔을 하라는 명령어입니다. XCam은 뭘까요? 예, 카메라나 스캐너부터 이미지를 캡처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GUI 방식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함께 체크해 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명령의 실행 결과를 참고할 때
빈칸에 들어갈 모듈 관련 명령어를 알맞은 것은 그 모듈을 관리하는 명령이네요. 자, 브루투스가 어떤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그래 브루투스와 관련된 것만 보자 그랬더니 브루투스를 제어하는 명령어 목록들이 이렇게 나온 거 명령어 목록이 아니죠. 브루투스와 관련된 모듈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온 것이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답은 ls 모드입니다. ls 모드 현재 커널에 로드되어 있는 모듈 목록과 관련 정보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럼 인스 모드는 뭘까요? 커널 모듈을 로딩하는 명령어. rm 모드는 뭐죠? 제거하는 명령어. dep 모드, def 모드는 뭘까요? 의존성 정보까지 분석해서 모듈 간의 의존성 정보를 분석해서 modules.def 파일을 만드는 명령어. 의존성까지도 고려하는 명령어 def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f 모드 명령어의 그 결과 파일이 modules, 자, 적어 드리겠습니다. modules.dep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한다까지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빈칸 1, 2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은 것은 GNU 프로젝트는 누가 시작한 자유 소프트웨어이고 리눅스 커널은 누가 1991년에 개발한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 커널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리처드 스톨먼, 리누스 토발스가 되겠습니다. 자, 리처드 스톨만은요, GNU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자유 소프트웨어,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누스 토발스가 1991년에 리눅스 커널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암기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중 2차적 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무엇이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요. 3번 아파치 라이선스가 되겠습니다. GPL, LGPL, AGPL 기억이 필요한데요. GPL은요. 2차 저작물, 그쵸? 2차 저작물 다음에 이 GPL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사용한 그 소프트웨어까지도 모두 GPL로 공개해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오픈소스 라이선스죠. LGPL 동적 링크인 경우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HPL은요 가장 강력한 라이선스인데요. 네트워크 통신까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시에도 소스 공개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GPL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소스 공개 의미가 필수다라고 보는 거고요. LGPU, L이 레서 혹은 라이브러리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동적 링크의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가 있다라는 거 보는 거고요. 그 외의 것은 기본적으로 소스 공개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일단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는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 오픈소스니까. 단 2차적 저작물을 배포할 때 반드시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며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데 리눅스 커널이다. 정답은 GPL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은 것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에 해당되는 물리적 주소인 맥 주소는 제조사에서 고유하게 부여된 얼마 길의 16진수 주소로 앞 24비트는 제조사 코드이고 뒤 24비트는 할당하는 일련 번호이다 라고 물어보네요. 자, 이거 답 예측 가능하신가요? 이거 정답을 알려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정답은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48비트죠. 여기 이미 앞에 24비트는 제조사 코드이고 뒤에 24비트는 제조사 할당한 일련 번호가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48비트의 16진수 주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에 부분은 제조사, 앞에 부분은 제조사한테 할당된 코드이고 뒤에 24비트는 제조사가 알아서 할당하는 일련 번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죠.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보통 리눅스 마스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관리사도 함께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관리사를 공부하는 분이 리눅스 마스터를 함께 공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복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격증은
좀 취득하시고 공부하실 때 연관성 있는 것을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드려 보았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DNS 서버 주소를 설정하여 도메인 이름 길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다음 중 DNS 네임 서버 정보를 지정하는 파일로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도메인 정보를 그러니까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네임 서버 8.8.8.8, 네임 서버 8.8.44와 같은 이 도메인 정보잖아요. 그쵸? 도메인 서버가 IP와 도메인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하는 게 네임 서버 정보라는 겁니다. 이 네임 서버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로 알맞은 것. 네임 서버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예, 정답은요. 3번입니다. etc 밑에 resolve.conf입니다. 보통 etc라는 폴더는 설정 파일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 resolve.conf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시스템이 DNS 질의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네임 서버의 주소를 설정하는 파일이에요. 자,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은 뭐죠? 호스트명과 IP 주소의 매핑 정보를 관리하는 나만의 DNS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설정 파일이고, 앞서서 중요한 파일이라고 이미 이야기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etc 밑에 호스트 네임은 뭘까요? 이거는요, 시스템 호스트명, 내 호스트명을 저장하는 파일입니다. etc 밑에 시스콤프 밑에 네트워크는 뭐죠? 예, 네드의 계열에서 네트워크 기본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물어보고 있는 DNS 네임 서버 정보를 저장하는 설정 파일은 etc 밑에 resolve.conf 파일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C클래스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브넷 마스크를 252525.192로 설정하여 서브네팅을 수행했대요. 이때 각 서브넷당 실제로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용 IP 주소의 개수는 얼마인가? 이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네트워크 관리사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자격증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서브넷 마스크 252525.192가 되려면요. 맨 마지막에 비트를 따지면 110000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비트가 서브넷이니까 서브넷당 호스트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요 6개의 필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6승이 되면 이게 64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64개 중에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62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네트워크 관리사에서도 종종 나오는 문제이니까 아울러서 함께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IP 버전 4 주소 체계는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A, B, C, D, E 클래스로 나뉜대요. 다음 중 중규모 네트워크 기원에서 주로 사용하며 첫 번째 옥텟 범위가 128에서 191까지인 B 클래스의 전체 네트워크 주소 대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이 보이시나요?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죠? 예, 답은 2번입니다.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 안 주겠죠. 자, 그러면 0번대로 시작하는 190번대로 시작하는 224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어, A 클래스는요, 1부터 126이 되는 거고요. B 클래스는요, 앞서 말한 128부터가 되는 거고요. C 클래스는 192로 시작하고요. 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D 클래스거든요. 멀티캐스팅용입니다. D 클래스 멀티캐스팅용이다. 이것도 물어보기 딱 좋으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리눅스 서버의 네트워크 설정 파일에서 IP 주소가 192.168.1.100에 슬래시 28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CIDR 표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접두어 길인 슬래시 28에 의미하는 서브넷 마스크의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은 게 슬래시 28이면요. 네트워크 비트가 28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점이면 자, 앞에 25 원래 제로 보통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25까지 가고 5, 6, 7, 8 그러니까 뭐예요? 자, 6, 7, 28개죠? 4개가 되겠네요. 그쵸? 이게 다 들어가면 38, 24잖아. 24, 25, 26, 27, 28이니까 4개의 비트까지가 서버넷 마스크에 해당되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요 4개의 비트 뒤에다가 4개의 0이 들어가 있겠죠? 그쵸? 요거를 다시 숫자 10진수로 변형하면 무엇이 된다? 240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역시 네트워크 관리사랑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함께 공부한다고 하고요. 아마 우리 특강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진행이 될 테니까 이왕에 공부하시는 김에 함께 좀 자격증을 이렇게 좀 병행해서 학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이 되지 않아서 기본 게이트웨이를 설정하려고 한다. 그 얘기는 뭐죠? 게이트웨이가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할 때 사용하는 장치이구나. 이런 것도 체크가 되는 겁니다. 일단 설정 확인하려고 한다. 다음 중 현재 커널에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출력하여 게이트웨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 주의해야 되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예, 라우트 -n, 레스템 -nr, IP 라우트 쇼. 예, 정답은 4번 ETH2, ETH0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명령은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즉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정보인 거고요. 라우팅 테이블, 게이트웨이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나머지 것은 게이트웨이 정보가 나온다는 거 함께 체크해 주실 필요성은 있겠지요. 네트워크 관리자가 사내 라우터, 스위치, 서버 등 다양한 장비의 트래픽 사용량과 CPU 사용량을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쓴다고 하네요. 이런 NMF를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대요. 이때 관리 대상 장비와 관리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은 무엇이냐? 장치 간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매니지먼트하기 위해 사용하는 NMS,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정답은 SNMP가 되겠습니다. 자, SMTP는 뭐죠? 메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메일 전송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ICMP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로 되어 있죠. 핑과 같은 명령어 있잖아요. 네트워크의 문제 등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팝3 이메일을 가져오는 프로토콜이죠. 자, 이 정도 간단하지만 이 정도는 또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낸 구성 방식 토폴로지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할 수 있지만요. 또 리눅스라는 부분이 또 뒷부분 가면 네트워크와도 관계가 있잖아요. 또 최신 기술 막 그러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 관리사라는 영역과 리눅스 마스터라는 영역이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자, 중앙에 허브나 스위치를 위치하고 모든 노드가 중앙 장비에 1대1로 연결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장은 편하고 유지 보수도 쉽겠지만, 그쵸. 중앙에 있는 허브가 망가지면 전체가 마비되겠네요. 이런 방식은 뭐다? 지금 이거 어떤 것 같으신가요? 예, 성형, 스타가 되겠습니다. 버스형은 하나의 공용 라인에 이와 같이 연결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링형은 이러한 식으로 원을 이루면서 연결되겠다는 거죠. 망은 각각의 노드들이 서로 간의 크로스에서 다 촘촘히 그물처럼 연결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답은 성형이 되겠습니다. OSI 7계층에서 3계층에 동작하는 장비인 라우터가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의 명칭으로 이거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라우터 3계층 단위 데이터의 단위 PD의 명칭으로 올바른 것은 답은요. 3번 패킷이거든요. 그럼 또 얘기 드려야겠네요. 1계층 물리에서는요. 비트라고 합니다. 2계층 데이터 링크에서는요. 스위치, 브릿지 이런 데 사용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세그먼트는요. 그쵸. 세그먼트는요. 전송입니다. 전송. 우리 TCP 같은 거.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3계층 네트워크. TCP IP로 가게 되면 IP가 되겠죠. 인터넷 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PDU 데이터 이름은 패킷이라고 한다.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TCP 기반 프로토콜이 아닌 서비스로 알맞은 것은 TCP가 아닌 거예요. 자, TCP는요, 연결지향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의 전송이 어느 정도 문제없이 전송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FTP,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가운데 데이터가 깨지면 안 되겠죠. HTTP, 웹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데 이미지 깨지면 안 되겠죠. SMTP, 메일을 발송하다가 메일이 깨지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헷갈리는 게 TFTP인데요. 앞에 T가 붙어 있으면요, 얘는 UDP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무선 랜에서 사용하는 충돌 회피 방식의 매체 접근 제어 프로토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예, CSMA, CD, CA, 토큰링, FDDI가 있는데요. 정답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CSMA, CA가 되겠습니다. 컬리전 어보이던스, 무선에서. CD는요, 참고로 컬리전 디텍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유선에 사용하는 겁니다. 유선. 충돌을 감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CD는 유선, CA는 무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통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황하실 수도 있긴 한데, 리눅스 마스터의 후반부에 이런 주제가 좀 나와 있고요. 특별히 좀 이렇게 좀 이번, 차수에서는 좀 담아봤습니다. 요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중 HTTP 요청 메소드의 설명으로 알맞게 짝져진 것은 요청과 관련된 겁니다. 요청. 서버의 특정 리소스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서버의 리소스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거. 예, 정답은요. put과 delete가 되겠습니다. 서버에서 리소스 삭제하는 거 딜리트고요.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때 쓰는 거 푸시 되겠습니다. 참고로 get은요. 데이터를 리소스를 조회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전송할 때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요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특히 삭제할 때 딜리트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요. 다음은 원격지 서버에 SSH로 접속하는 명령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은 것은 자, SSH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일단 정답은요. 3번이에요. SSH 한 다음에 계정명과 호스트 주소 또는 호스트 도메인명을 주면 되죠. S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I 옵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개인 키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 키를 이용해서 로그인하겠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아니라 개인 키를 이용할 때 할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L 옵션을 마이너스 I 옵션을 줍니다. 자,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기술로 알맞은 것은 리눅스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일단 정답은 KVM이거든요. 리눅스 커널에 통합된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무엇인지 봐야겠네요. 하이퍼-V 얘는요 윈도우에 사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ESXi VMware에서 제공하는 하이퍼바이저예요. 상용이죠. VMware니까 오픈소스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vSphere VMware의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자, EXSI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 시스템에서 원격지의 X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로컬 X 서버에 표시하려고 한다. X 클라이언트에 설정해야 되는 환경 변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정답은 일단 디스플레이거든요. 디스플레이 환경 변수는요, X 윈도우 시스템에서 그래픽의 출력이 표시될 X 서버의 위치를 지정하는 환경 변수예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다른 건 뭘까요? TERM. 현재 사용 중인 터미널 타입을 지정하는 환경 변수. PATH. 그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거 스트링 달러 PATH 기억하시죠? 예, 명령어를 찾는 경로 지정하고 있는 거죠. X 오소리티는 뭘까요? SX 인증 정보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환경 변수입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표준화 기구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전기, 전자, 통신 분야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구래요. 네트워크 프로토콜, 무선통신, 컴퓨터 아키텍트 등 다양한 IT 기술 표준을 개발한대요. 대표적으로 802.11, 802.3 등의 표준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정답은 IEEE, I가 2가 3개라는 겁니다. IEEE, IEEE가
되겠습니다. IETF는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했는데 TCP/IP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곳이고요. ISO는요, 국제 표준화 기구로 ISO 9001 뭐 이런 것을 지정합니다. W3C 웹 기술 표준 개발했죠? HTML과 CSS 같은 거. 일단 답은 3번 IEEE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유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사용자가 직접 서버의 운영 체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클라우드 제공자가 개발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미드웨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개발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다. 무엇인가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의미겠네요. 정답은 플랫폼이 들어가 있죠? 2번이 되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는요,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요,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해 줍니다. 자, DAS는요, 보통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고도 하는데요.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근데 디스크 애저 서비스 다양하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약자를 풀 때는요, 다른 지문은 다른 예문과 연계해서 유추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풀네임으로 주면은 가장 좋긴 하겠지요.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가 수십 대의 서버에 동일한 환경 설정을 배포하고 패키지를 설치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려고 한대요. 레드햇이 주도로 개발했고 별도 에이전트 없이 SSH 프로토콜만으로 통신한대요. 코드형 인프라.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답은 앤서블입니다. 앤서블. 자, 그러면 다른 거 봐야겠죠. 도커, 컨테이너 런타임이죠. 오픈스택. 오픈스택은요,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오픈소스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하기 위한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앤서블,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의 도구이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눅스 기반의 가상 환경을 구성할 때 하이퍼바이저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디스크 이미지 형식이 다르대요. 다음 중 오라클사의 버처박스 대표적인 오픈소스 기반의 가상화 프로그램이죠. 그것이 사용하는 가상 디스크 파일 형식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종종 물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VDI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도 무엇인지 봐야겠죠. VMDK는요, VM웨어의 디스크 포맷이에요. 그 다음에 VMDK는 VM웨어라는 겁니다. VHD, 얘는 뭐냐?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 디스크 포맷입니다. QCOW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요, KVM의 디스크 KVM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디스크 포맷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으면 익숙하지 않긴 한데요. 다른 것들은 또 종종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눅스 서버에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를 막고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팅 시 그래픽 환경이 아닌, GUI가 아닌 텍스트 모드로 시작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네요.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픽 모드를 물어봐서 그래픽할 타겟이라는 것을 좀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CI라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2번입니다. 멀티 유저 타겟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래픽과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바일 및 임베디드 운영체제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요, 4번입니다. 안드로이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이죠. 타이젠, 우리한테 지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타이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삼성전자에서 주로 사용했던 건데 역시 리눅스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웹 OS, 우리 TV 같은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역시 리눅스 커널입니다. 예, QNX 같은 경우에는요, 리눅스 커널 기반은 아닙니다. 주로 이렇게 자동차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 그래서 정답은 4번 QNX가 리눅스 기반이 아니다인 거고요. 반면에 1, 2, 3번은 또 리눅스 커널 기반이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PC와 서버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기가빗 이더넷은 1초에 약 10억 비트 1기가bps를 전송할 수 있대요. 이 기술을 지정하는 표준 규격 명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1000 베이스 대신 10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00이잖아요. 1000 메가bps이기 때문에요. 이거 사실
메가bps를 계산해 보면 이거 1기가거든요. 그러니까 1기가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일단 답은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10 베이스 T는요, 10메가bps가 되는 거고요. 10메가bps 되는 거고요. 100 베이스 T는 뭘까요? 100메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10G잖아요. 이거는 10기가 GPS가 되겠죠. 일단 요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고 보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리눅스 데스크톱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오피스 문서를 편집하려고 한대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 있는 거겠네요. MS 워드 파일과 호환되며 워드프레스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오피스 패키지의 구성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있네요. 혹시 어떤 게 답일까요? 예, 답은 2번이에요. 라이터. 그럼 칼크는 뭘까요? 예, 엑셀, 스프레드시트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임프레스는 뭘까요? 예,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쓰는 거. 베이스는 뭘까요? 예,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거. 즉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억세스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응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체크하였습니다. UTP 케이블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표준인 T56568B 방식은 첫 번째 핀이 주황색 흰색으로 시작을 한대요. 그렇다면 크로스 케이블 제작 시 반대편에 사용되거나 특정 환경에서 표준으로 쓰이는 T568A 방식의 1번 핀의 색상은 무엇인가? 자, 이거 정답은요. 녹색 흰색이거든요. 참 우리 입장에서는 리눅스 마스터에서 이것까지 물어보는 것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리눅스 그 네트워크 쪽에 대해서 최신 기술이 자꾸 좀 최신 기술이라는 어떤 그런 테두리로 종종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리눅스 마스터 2급과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의 연계성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웹서버의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행에서 HTTP 요청을 보내고 그 결과를 터미널에 출력하려고 한대요. 다음 중 가장 적합한 명령어는 HTTP 프로토콜을 잘 구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예, 정답은 CURL 커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요. wget은요, 기본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텔넷은 원격으로 호스트에 접속해서 명령을 줄 수 있는 명령이죠. 그때 만약에 암호화를 하겠다 그러면 SSH를 쓰는 거고요. NC는 넷캣의 약자인데요.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원래는 좀 좋은 도구였는데 좀 이렇게 악의적인 의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악성 코드로 분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